근데 생각보다 제주도에 볼 게 없네요. 음식도 별론 것 같고, 아, 그런가요? 제주도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점심에도 더럽게 맛이 없더라고요. 애들이 맛없는 데서 포장해 왔는지. 돈가스 드셨다고요? 근데 기름 덩어리에 우유. 아무튼 별로였어요. 근데 회도 서울에서 먹는 거랑 똑같네요. 숙소도 바닷가 앞이라 그래서 기대했거든요. 근데 창문 열면 바다가 보이는 그런 데는 아니던데요. 차라리 호텔을 해주시지. 엄마, 내일은 어디 좋은데 데려가 주실 거예요? 오늘 하도 실망해가지고요. 그래도 여기가 안사돈 친정이면 좋은데 많이 알고 계시죠? 내일은 저희끼리 다닐 거예요. 에이, 그래도 모처럼 같이 왔는데 왜 따로 다녀? 그리고 안사돈이 너희보다야 낫겠지. 여기 와서 본 게 바다밖에 없잖냐. 뭐 특색 있는 그런 거도 봐야지. 비싼 돈 주고 와서는 바다는 서해에 가도 있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남유성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과 사돈에 관한 이야기이죠. 남 씨는 처음으로 아내, 딸 부부와 함께한 여행에 사돈이 따라온다기에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남 씨였다면 죽어도 이런 조합으로 여행을 쫓아간다는 말은 안 했을 테니 말이죠. 애초에 남 씨 부부가 계획한 여행이긴 했지만 당연하다는 듯이 대접을 바라는 안사돈 때문에 생각에도 없던 큰 지출이 있었습니다. 여행 계획도 새로 짜야 했고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함께 여행하고 싶은 그 마음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한번 대접하자 싶었죠. 하지만 본의 아니게 함께 여행하다 보니 원래 사돈과 가깝게 지내지 않았던 이유를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무례했던 사돈. 그리고 딸이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렇게나 못살게 굴던 것들. 어쩜 여행 와서도 똑같이 민폐를 끼치는지 몰랐습니다. 사돈지간이 전혀 어렵지 않은 모양이었죠. 남 씨는 딸 얼굴을 봐서라도 참자했습니다. 하지만 정도가 있는 법이었습니다. 사돈의 행동은 남 씨 부부를 우습게 여긴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남 씨 부부도 더 이상 예의 갖춰 대접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남 씨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외동딸이었죠. 사랑으로 키웠지만 그런 딸도 나이가 들어 당연히 결혼을 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남 씨 부부는 그 결혼이 달갑지 않았지만 딸이 좋다기에 시켰습니다. 못마땅했던 이유는 사위 때문은 아니었고 사돈 때문이었습니다. 안사돈이나 바깥사돈이나 도무지 남 씨 부부와는 성격이 맞지 않았습니다. 괄괄하고 아나무인 같은 안사돈은 상견례에서 집과 혼수 문제를 가지고 고집을 피웠고 바깥사돈은 술에 취해 분위기를 망쳤습니다. 그러니 금쪽 같은 내 딸을 저런 집에 보내야 하나 고민이 깊었죠.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사돈 내외가 어찌내 행피를 부렸는지 사위도 찾아와서 빌고 딸도 울었습니다. 애들 결혼에는 우리가 최대한 맞춘다고 생각하자고. 그래.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 하자. 크게는 집 문제, 작게는 예식장과 하객 문제까지 다 사돈의 입맛대로 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달갑지는 않았어도 그걸로 결혼을 엎을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남씨 부부의 실수라면 실수였죠. 딸은 결혼해서 직장이 있는 서울에 살았고 남씨 부부는 30분 정도 떨어진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멀진 않아도 생각보다 만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통화는 자주 하는 편이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입원하셨어. 정말? 왜? 장염 때문에. 아이고, 며칠 입원해 계셔야 한다고 해서 지금 병문안 가는 중이야. 그래. 잘 다녀오고. 안부 전해드려. 그리고 그날 오후 늦게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보, 지연이한테 연락 왔는데 병원에서 안 사돈이 우리한테 서운하다는 듯이 얘기했대. 우리한테? 왜? 사돈끼리 입원해도 연락도 잘 없다고. 딸을 통해서 마음을 전했으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사돈은 그게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당신이 몸 괜찮은지 메시지라도 보내봐. 그래서 아내에게 안부를 물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되어도 다음 날이 되어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아직도 답 없어? 전화하라고 눈치 주는 건가? 설마. 확인은 하셨겠지. 그런데 그 뒤로도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연락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해서 바깥 사돈이 다리를 다쳤을 때에도 사돈 총각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아내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한 번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연락 안 할래. 너무한 거 아니야? 무시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연락했더니 그래. 하지 말어. 그 뒤부터는 사돈과는 교류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원래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지만 앞으로도 가깝게 지낼 일이 없다고 생각했죠. 너희 엄마 환갑에 맞춰서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해. 정말? 그래. 외할머니한테도 다녀오고. 오랜만에 좀 쉬다 오게. 좋겠다. 나도 가고 싶다. 너도 간지 오래됐지? 할머니도 네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엄마 생일이랑 우리 결혼 기념일이랑 이틀 차이잖아. 그렇지. 우리도 가자고 할까? 시간 뺄 수 있으면 좋지. 너희 간다고 하면 아빠가 결혼기념일 선물로 비행기랑 호텔 쏠게. 그러자 딸이 들뜬 목소리로 사위와 얘기해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그 얘기를 했더니 기대하는 눈치였죠. 같이 가면 좋겠네. 그러게. 우리는 장모님 댁에서 자고 애들은 호텔 예약해주면 되잖아. 그래. 엄마도 좋아하시겠다. 오랜만에 손녀딸 보니까. 남 씨의 아내의 본가는 제주도였습니다. 그래서 종종 제주도에 내려가곤 했는데 최근 들어 남 씨의 일이 바빠 거의 가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환갑이니만큼 아내가 좋아하는 곳을 골랐는데 딸과 함께 가면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 제주도에서 4년 정도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맞벌이하는 남 씨 부부를 위해 외할머니가 거의 딸을 키워주었습니다. 그랬으니 외할머니와 딸의 사이도 애틋했죠. 마침 딸의 결혼 기념일도 있다고 하니 같이 여행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함께 여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 씨도 은근슬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위도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하루 전에 미리 내려가 있을게. 호텔도 엄마 아는 분 통해서 좀 싸게 예약할 수 있다고 하거든. 너희 숙박도 해줄게. 그럼 제주도 가서는 우리가 쏠게, 아빠. 그래. 그렇게 하자. 할머니도 오랜만에 만나고 너무 좋다. 나도 2년 만에 가는 것 같아. 딸도 남 씨 부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비행기와 숙소를 예약하고 얼마 안 있어서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행의 설레임보다는 곤란함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우리 시부모님이 제주도 여행을 같이 가자고 그러시네. 뭐? 우리랑 같이? 응.
우리 결혼 기념일이고 엄마 환갑이라서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같이 가자고 그러셔. 딸만큼이나 남씨도 곤란했습니다. 모처럼 함께 하게 된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생일인데 왜 사돈과 함께 보내야 하는지 몰랐죠. 나중에 따로 너희가 모시고 가면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렸거든. 근데 이번에 꼭 같이 가자고 그러셔. 그래야 사돈지간도 같이 친해지고 그러는 거라고. 언제부터 친해지려는 노력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막무가내였습니다. 김서방이 다음에 가자고 해도 꼭 엄마 아빠한테 전화 한번 해보라고 그러셨어. 딸 입장에서도 시부모 말을 거부할 수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사위가 말려도 소용이 없다고 하니 남씨 부부에게 마지막 선택권이 넘어온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안 된다고 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남씨 부부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그러자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해도 남씨는 처가에서 잘 것이기에 하루 이틀 정도만 같이 여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안사돈이 아내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어머,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죠? 사돈지간에 이렇게 가끔 통화도 하고 그랬어야 하는 건데. 형식적인 인사가 오가고 사돈이 용건을 꺼냈습니다. 애들한테 들으니까 여행 경비를 다 사돈이 내신다고 해서요. 아, 다는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전화 한 통 안 할 수야 있나요? 남씨의 아내는 안사돈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안사돈은 당연하다는 듯이 아내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며 제 할 말만 했습니다. 제가 제주도 여행이 처음인데 잘 부탁드려요. 우리 며느리 고향이 제주도니까 이런 건 또 좋네요. 아, 지연이 외할머니께서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서 인사도 드리고 하면 좋겠네요. 아무튼 간에 대접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제주도에서 보자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는 황당해서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하는 말을 들어보니 사돈네는 공짜로 여행을 할 작정인 듯 했습니다. 딸의 결혼 기념일에 비행기 값과 숙소를 비용을 내주는 것은 맞았지만 비행기 값도 요새는 쌌고 숙소도 2인을 위한 숙소를 예약한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돈 내외가 빈몸으로 따라온다고 하니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서 쓰는 비용이야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비행기나 자는 것은 가장 큰 것이기에 보태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가 초대하는 것처럼 됐네. 모양새가. 그러게 친정이니까 영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도 어차피 여행 가는 입장인데 좀 그렇긴 하네. 남씨 부부도 자는 것이야 장모님 댁에서 끼어 잔다고 치더라도 나머지는 다 돈이었습니다. 하나도 공짜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근데 어쩌겠어? 그쪽에서는 초대받고 대접받는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또 매정하게 그쪽은 그쪽이 내라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머리가 아픈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숙소는 우리가 예약해야지. 딸이 그렇게 말하자 조금 마음이 풀리긴 했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가 해줄게. 아니야. 우리가 할게. 김서방도 당연히 우리가 낸다고 했어. 그런데 또 며칠 뒤에 사돈네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호텔이 아닌 바다가 보이는 펜션에서 아들 며느리와 함께 묵고 싶다고 말이죠. 자식들 결혼 기념일 여행에 따라가며 그러고 싶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막무가내 사돈을 말리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울상을 짓는 딸을 보자 사위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모네 펜션을 예약하자. 남 씨의 처형이 제주도에서 숙박업을 하는데 펜션을 원한다면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가족이라도 공짜로 쓸 수는 없어서 그 숙박비는 남 씨가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딸은 이번 여행에 실망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사위와도 다툼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김서방도 어머님 못 이겨.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대. 어머님 지인이 저번에 제주도 여행 다녀와서 자랑하셨나 봐. 자식들이랑 갔다 왔다고. 어쩌겠어. 김서방한테 왜 처가랑만 가냐고 엄청 뭐라고 하셔서 어쩔 수가 없었어. 엄마 아빠도 불편하겠지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 이해해. 하루 정도만 같이 시간 보내고 나머지는 각자 여행하면 되지. 너희는 너희끼리 데이트도 하고 해. 그래야지. 숙소까지 같이 쓸 줄은 몰랐는데 참 눈치도 없는 양반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여행에 의미를 두자면 그 마음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죠. 좋게 생각해. 그러려고. 시부모님 모시고 좋은데 간다고 생각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고집스럽게 따라가는 여행이 사실 사돈에게 별 의미가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남 씨는 딸보다도 하루 먼저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딸과 사위는 남 씨보다도 여행 일정이 하루 짧았죠. 그런데 남 씨 부부가 막 제주도에 도착하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빠, 제주도 도착했어? 지금 공항이야. 짐 찾으려고 하는데 왜? 그게 어머님이 여행 취소할 수 없냐고 그러시네. 뭐? 남 씨는 두리번거리며 짐을 찾다가 말고 우뚝 멈췄습니다. 그만큼 황당한 얘기였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속이 안 좋아서 내일 여행 못할 것 같다고 그러셔. 속이 안 좋다고? 아침에 드신 게 얹혔다고 그러시긴 하는데 귀찮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딸이 뒷말을 다 하지 않았지만 무슨 상황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막상 가려니까 생각이 달라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든 예약이 된 상태였고 취소를 한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출발하는 일정이니 말이죠. 남 씨는 울컥하는 마음에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김서방 좀 바꿔줘봐. 그러자 이윽고 사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장인어른. 남 씨는 사위와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확실히 마지막으로 의사를 물어보고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설득이 가능하다면 모시고 오라고 하고 끊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안 오는 것이 나은 것 같기도 했죠. 좋게 생각하자. 좋게. 남 씨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뒤에 사위가 사돈을 설득해서 가기로 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안도인지 근심 때문인지 모를 한숨이 튀어나왔죠. 어쨌거나 딸은 다음날 올 것이기에 그때까지는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내자 싶었습니다. 남 씨는 아내와 함께 처가로 향했습니다. 1시간가량 달려 서귀포시에 도착해서 장모님과 식사를 하고 바닷가를 거닐기도 했습니다. 모처럼 여행 오니까 좋네. 그러게. 날씨도 좋고 5월 초의 날씨는 무척 좋았습니다. 딱 적당한 기온의 바람도 솔솔 불었습니다. 내일 점심 같이 먹기로 한 거지? 예약해뒀어. 대접해줘서 고맙다고 미리 감사까지 받아서 부담스럽긴 하다. 그래도 이왕 같이 여행하게 된 거 잘 대접해야지. 그렇긴 하지. 남 씨 부부는 하루 동안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10시쯤 되었을 때 딸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숙소에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펜션은 남시의 처가와 차 타고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1시까지 남씨가 예약한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바닷가 앞에 있는 식당이었고 인원수에 맞게 미리 예약해 두었죠. 그런데 약속 시간 1시간 전 또다시 남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의 이름이 떠 있었는데 이제는 딸의 연락을 받으면 불안하기부터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딸이 점심 약속을 취소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왜? 남씨도 슬슬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씨보다도 딸의 기분이 더 가라앉은 듯 보였습니다. 아까 짐 풀고 바다 근처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다리 아프시대. 뭐? 1시간 정도 걸었는데 힘들어서 아무 데도 못 가겠다고 그러셔. 어머님이. 그래도 식사는 하실 거 아니야? 숙소랑 안 멀어. 차 타고 15분 정도만 나오면 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포장해 오라고 그러시네. 거기서 구워 먹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포장해? 그거 말고 돈가스 포장해 오라고 그러셔. 그럼 너희는? 우리도 못 갈 것 같아. 여기서 같이 돈가스나 먹자고 하도 그러셔가지고. 그럼 이거 예약한 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할머니도 기다리고 계셨는데. 너라도 와 그럼. 나 혼자 어떻게 가? 딸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김서방은 뭐라고 하는데? 어머님하고 원성 높이려고 해서 내가 말렸어. 여행까지 와서 싸울 순 없잖아. 그래서 일단 점심은 포장해서 먹고 저녁에 만나는 거 어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기로 한 사람이 안 오겠다는데 남씨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알았어. 얼른 끊어봐라. 식당에 전화해야지. 다행히 1시간 전이라 아직 테이블 세팅이 안 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싫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행 시작부터 꼬이는 기분이었죠. 남씨는 인원수를 줄여 식사를 마치고 딸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장모님은 안 가신대? 회 못 드시잖아. 집에 계신데 그럼 지연이는 언제 봐? 이따가 밥 먹고 잠깐 집에 들러서 인사하고 가야지. 식사는? 챙겨 드신대. 남씨 부부 둘이서 집을 나섰습니다. 원래 장모님도 식사를 같이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필이면 회를 꼭 먹어야 한다는 사돈 때문에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회를 못 드시는 장모님은 집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걸렸지만 불편한 자리에 모시고 가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딸과 사돈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점심때는 죄송했어요. 제가 배가 아파가지고. 다리가 아파서 못 간다고 하더니 이제는 배가 아팠다고 둘러댔습니다. 남씨는 모른 척하고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제주도 왔으면 역시 회를 먹어봐야죠. 그렇죠. 근데 어르신은 회를 못 드신다면서요? 오는 길에 들어서 몰랐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거 먹는 건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위가 다른 메뉴를 먹자고 하니 제주도까지 와서 회도 안 먹냐고 호통친 일을 남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모르는 척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이후로 이렇게 같이 식사한 것은 처음이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함께 술도 한 잔 기울이며 얘기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도 결코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제주도에 볼 게 없네요. 음식도 별론 것 같고. 아, 그런가요? 제주도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점심에도 더럽게 맛이 없더라고요. 애들이 맛없는 데서 포장해 왔는지.
돈가스 드셨다고요. 근데 기름 덩어리에 우유. 아무튼 별로였어요. 근데 회도 서울에서 먹는 거랑 똑같네요. 그러면서 괜히 왔다 어쨌다 하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숙소도 바닷가 앞이라 그래서 기대했거든요. 근데 창문 열면 보이는 그런 데는 아니던데요. 골목 안에 있어서 바로 보이진 않았고 걸어서 1분 거리이긴 했습니다. 근데 딸의 이모 펜션인 줄 알면서도 숙소 흉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엄마, 사위가 경고하듯 부르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그만 드세요. 바깥사도는 벌써 혼자 소주를 2병째 비우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술을 마셔봐야 한다며 도수도 높은 소주를 주문했는데 말도 하지 않고 빠르게 술잔을 꺾었습니다. 바깥사돈을 돌아보자 벌써 얼굴이 벌겋고 눈이 조금씩 풀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어디 좋은데 데려가 주실 거예요? 오늘 하도 실망해가지고요. 그래도 여기가 친정이면 좋은데 많이 알고 계시죠? 원래는 오늘 점심에 만나서 하루 동안만 만나고 내일부터는 따로 여행할 작정이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내내 같이 다닐 생각은 없었는데 사돈 생각은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가이드를 해주길 바랐죠. 내일은 저희끼리 다닐 거예요. 에이, 그래도 모처럼 같이 왔는데 왜 따로 다녀? 그리고 안사돈이 너희보다야 낫겠지. 여기 와서 본 게 바다밖에 없잖냐. 뭐 특색 있는 그런 거도 봐야지. 비싼 돈 주고 와서는 바다는 서해에 가도 있어. 남씨 부부는 난감하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바깥사돈은 취했는지 자꾸만 테이블 위에 있는 컵이나 병을 넘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자리 정리하시죠. 내일 오전에 저희가 가볼 만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야겠네. 이 양반이 언제 이렇게 먹었어? 국물에다가 먹어야 되는데 회만 먹으니까 이러네. 에이, 다른 데 갈 걸 그랬다. 주섬주섬 자리에서 일어나며 안사돈이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바깥사돈을 챙겨서 먼저 식당 밖을 나섰습니다. 딸이 계산하려고 하자 남씨가 말리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거기까지는 원래 계획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한 끼는 남씨 부부가 대접하려고 했으니 말이죠. 지연아, 할머니가 들려서 얼굴 보고 가라 그러시네. 아, 그러면 엄마 아빠는 숙소 먼저 들어가시고 우리는 인사하고 와야겠다. 그러자 옆에 서 있던 안사돈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우리 둘이 어떻게 가? 택시 타면 그 앞까지 내려줘요. 아니, 알지도 못하는 동네인데. 그리고 이 양반 취해서 저 혼자 부축 못해요. 바깥 사돈은 자꾸만 휘청거렸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연이 너 먼저 할머니 댁에 가 있어. 내가 엄마 아빠 모셔다 드리고 다시 택시 타고 나올게. 그런데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사돈이 언짢아 하며 말했습니다. 뭐 하러 그래? 오늘만 날도 아닌데? 그냥 다 같이 들어가서 내일 뵈러 가면 되잖냐? 안 그러냐? 그러면서 눈을 부릅뜨고 남씨의 딸을 쳐다보는 안사돈. 거기에다가 대고 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며느리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 차라리 그렇게 해. 엄마가 할머니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남씨도 아내도 여기서 딸에게 같이 가자고 했다가는 크게 미움을 받을까 싶었습니다. 딸은 울상이 되어 사돈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씨와 아내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땅이 꺼져라 숨을 내쉬었습니다.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만나니 더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점심까지만 함께 있고 그 뒤부터는 따로 하기로 아내와 다짐했죠. 그런데 다음날 오전에는 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숙취해소제 사러 가고 있다고? 참, 그래서 언제 나올 수 있는데? 낮잠? 너희라도 나가서 여행해. 계속 숙소에 있는다고? 그러면 밥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럴 거면 뭐하러 여기까지 와? 서울에서 배달시켜 먹지? 아이고, 모르겠다. 알았어. 그러면 이따가 오후에 연락해. 아내가 딸과 통화를 하더니 속상해하며 말했습니다. 바깥 싸돈 술병 나서 애들 숙취해소제 사러 간대. 그리고 안 사돈도 힘들어서 쉬어야 된다고 낮잠이나 자자고 그랬대. 낮잠? 그래, 애들은 일찍 일어나서 나올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장면이나 시켜 먹자고 그런대잖아. 지연이는 울어. 왜 울어?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잖아. 잔뜩 기대했는데 시부모 심부름만 하고 제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니까 좋겠어? 아, 힘들면 사돈네만 쉬면 되잖아. 내 말이 그 말이야. 근데 꼭 아들 며느리랑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별나다 별나. 어떻게 이런 민폐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그렇지만 사돈과 한 약속을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어기니 어이가 없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얼굴을 붉히더라도 같이 여행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랬으면 적어도 제주도에 있는 동안에는 맘 편히 있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조금 후에 남 씨도 딸과 통화를 했는데 딸은 무척 속상해했습니다. 숙소 안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위는 안사돈에게 화를 내고 안사돈은 며느리에게 짜증을 내고 며느리는 사위에게 투정하게 되고 남 씨도 듣는 내내 착잡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오후에 나온 사돈네는 남 씨 부부가 데리고 가는 곳마다 불평을 했습니다. 이건 이래서 별로다. 저건 저래서 별로다. 음식을 먹으면 이건 돈 주고 사 먹을 만한 게 아니다 하며 화를 부추겼습니다. 일부러 저러나 싶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남 씨도 사돈에게 맞춰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일도 잘 부탁해요. 식당을 나와 안사돈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역시나 10,000원 한 장도 꺼내놓지 않는 사돈. 그렇게 불만이 많았으면서 내일까지 부탁하려는 건 무슨 심리인지 몰랐습니다. 지연이 엄마도 생일이라 내일부터는 저희끼리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안사돈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니, 여행을 계획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죠. 남 씨 부부가 여행사도 아닌데 뭘 책임지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돈은 남 씨 부부와 함께 다니는 게 즐거운가 싶었습니다. 대접해 주신다기에 마지못해 왔는데 이러시면 좀 그렇네요. 그러면서 밥값 얘기를 꺼내는 것이 계산해 줄 사람이 사라지니 그게 걱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염치 없고 뻔뻔했습니다. 어지간하면 맞춰주겠지만 딸까지 괴롭히는 걸 알아 말이 곱게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도 사돈 제주도 여행 안 해보셨다길래 시간 들여서 알아보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시니까 이제 저희도 더 보여드릴 데도 없네요. 아니, 내가 언제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참나, 됐어요. 얘들아, 가자. 종일 돌아다녔더니 다리 아파 죽겠네. 무슨 이런 데를 여행 코스라고 소개해 주는지 참. 저 할머니 댁에 가봐야 해요. 뭐? 너는 진짜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와중에 친정 가야 한다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이제는 며느리가 할머니 보러 간다는 것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힘드시면 사돈은 숙소에 계셔도
애들은 좀 데이트도 하게 내보내셔야죠. 뭐라고요? 누가 묶어놨어요? 나가지도 못하게 하셨잖아요. 지연이 네가 그렇게 일러 바쳤냐? 굳이 일러 바치지 않아도 누가 봐도 알죠. 여행 싫으시면 왜 오신다고 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지 부모만 모시고 여행한다는 게 잘한 거예요? 당연히 똑같이 해야지. 그게 꼴 보기 싫어서 굳이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심보가 고약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사위가 안사돈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이게 지처가 챙기는 것 봐. 아들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 그만하고 얼른 가세요. 사위가 사돈 내외를 데리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딸도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오늘이 딸과 사위의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그 뒷모습이 참 불쌍해 보였죠. 그리고 2시간 정도 흐른 뒤에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짐 싸서 나왔어. 나오다니? 김서방이랑 시부모님이랑 대판 싸웠어. 그러면 어디서 자게? 근처 호텔 알아봐야지. 그래서 남씨는 처음에 딸의 숙소로 예약했었던 호텔을 다시 예약해 주었습니다. 결혼기념일 축하해. 사돈일인 사돈일이고 아직 하루가 다 지나가지 않았기에 즐거운 기억 하나는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남씨의 아내는 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약했던 일정 중에 나머지 2박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이미 결제한 숙박비는 수수료로 준 셈 치자고 했고 중요한 건 내일 꼭 체크아웃 하도록 해달라고 했죠. 그리고 남씨는 돌아가는 사돈네 비행기를 취소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들긴 했지만 속은 어느 정도 후련했습니다. 더는 대접이고 뭐고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오전에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경우예요? 지금 여기 주인이 와서 우리 보고 나가라는데? 아, 예약이 오늘까지예요. 그게 말이 돼요? 이틀은 취소했으니까 얼른 비워줘야 해요. 다음 손님 받아야 할 테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란 소리예요? 글쎄요. 마음에 드는 곳으로 직접 결제하시면 되겠네요. 아니, 요새 제주도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염치 없이 행동했나 싶었습니다. 역시나 대화를 하면 할수록 고개가 절로 저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며느리 곱게 대하겠어요? 곱게 안 대하면요? 여행 끝마치고 바로 집으로 호출해서 혼쭐을 내주죠.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남의 딸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 테니. 아니면 김서방이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아무튼간 즐거운 여행 되세요. 진짜 이러기에요? 너무하는 거죠. 제주도에 떨궈 놓고 나 몰라라 하면 이게 사람이에요? 제주도가 하와이도 아니고. 말도 다 통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돈이 좀 들다 뿐이죠. 아, 돈 없어요. 저도 없네요. 그럼 이만. 남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사돈의 전화를 받지 않을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딸과 사위가 찾아와서 할머니에게 인사도 하고 남씨에게 잘못을 빌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연이한테 아무 일 없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작에 막았다면 좋았겠지만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니 한번 믿어볼 참이었습니다. 만약에 또다시 이런 일 있다면 다신 안 보겠다고 엄포를 놓았더니 사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울 가서도 부모님 집으로 가지 않겠다고 했죠. 그리고 남씨 부부와 딸 부부는 따로 여행을 끝마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사돈네가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갔는지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아니 미아가 됐을 리는 없기에 신경 쓰지 않았죠.
나중에 딸에게 들으니 사돈이 찾아오고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위가 화를 내며 쫓아내버렸다고 했죠. 한동안은 사위가 방패막이 되어주긴 할 모양이었습니다. 마음이 놓이진 않지만 둘 다 앞가림을 잘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제주도만 떠올리면 사돈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불행한 일이었지만 잊기로 했습니다.